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명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용감한 도전을 하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4호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복지 전문가 김남희입니다.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광명을 전략 경선에 참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명을 새롭게 바꾸고 발전시킬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죠. 다른 당의 부름을 받아 인재 영입이 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은 현역 양기대 의원님과 경선을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인재로 영입해 주신 것은 민주당이 미래를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고, 저에게 바로 이러한 용기와 결단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주신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믿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광명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광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헌신해 오신 양이원영 의원님과 김혜민 후보님께서 당의 이러한 결정에 바로 승복하고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을 아끼고 과감하게 희생해 주신 두 분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와 두 분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건복지 전문가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유치원 3법 입법 등 역할을 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해결할 보육, 교육,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청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일하며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 양육자, 돌보는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힘겨운 부담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모두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광명은 혁신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 더 큰 발전과 가능성, 에너지와 젊음이 있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광명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해오긴 했는데 어쨌든 당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 국회의원 경선 후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2대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낡은 지역 정치도 혁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 중심, 당원 중심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김남희 후보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세월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태평양이라는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사실 잘 활동을 해오셨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연대 어떻게 보면 간사 활동가를 자처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약자들과 장애인 그리고 조세 이런 복지 이런 분야의 전문 활동가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로 그냥 가도 크게 문제 없을 만큼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오신 것도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새로운 정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저는 당찬 모습도 굉장히 우리 민주당에는 큰 힘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당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오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고인물은 썩는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왜 그런 비판을 받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난 대선에 제대로 유세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당대표를 어떻게 검찰의 소나기에 감방을 보내겠다는 거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선택과 그런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왜 유권자들과 당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느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느냐, 왜 숨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자신의 정책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숨어 있는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다운 정치인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새로운 인물로 엘리트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세가 돼 있는 이 새로운 인물이 광명을에 더더구나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김남희 후보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경선 승리를 위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며칠 안 남아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그동안 1년 넘게 지역을 다니면서 광명에 있는 당원들, 시민들, 그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저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구도가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으니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를 밀어주시는 것처럼 저를 찍어주시는 것처럼 김남희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4일이 저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쪼개어서 최선을 다해서 22대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광명의 당원과 시민들의 승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현영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경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김혜민입니다.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지난 2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 마녀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광명의 새로운 정치, 혁신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록 저희 후보로서의 여정은 끝나지만 저는 지금 이 광명에 혁신 정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기에 혁신 전문가이신 김남희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치의 혁신으로 진정 주민이 주인되는 광명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주실 김남희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희 후보를 지지합니다. 후보 당선시켜 주십시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김남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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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질문 더 있으시거나?
안 받아? 질문 이별 인터뷰로 하시면 어떨까요? 질문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요, 후보자님. 우선 그 김남희 후보님 전략 경선에 참여하시는 걸 축하드리고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월 1일 날 공관위에서 국민 경선으로 됐다가 3월 2일 날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건 50대 50인데 우리 김남희 후보님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권리당원이 없죠? 있으신가요? 권리당원은 당의 당원이지 네. 개인의 당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라 그래요? 뭐 신청을 받았던 네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국민 경선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셨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고요. 그거 좀 답변해 네.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네. 여러 군데 출퇴근을 하시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고 교통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광명시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한 40% 돼요. 네네. 그러면은 네. 광명을 서울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지 그 의견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당의 단위에서 어떤 단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가 최종 결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는 이 광명시에 꽤 많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건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선으로 하게 되면 그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광명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당원분들에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편입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에 대해서 서울이 커지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거나 알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딱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국토가 조금 더 균형 있게 발전을 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이상 여기 있으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건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얘기도 한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을 지금 후보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입장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광명 지역신문 장성윤이라고 합니다. 김남희 후보께서 혁신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평화 발언을 했을 때 그게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광명 같은 경우, 을 같은 경우는 이현주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낙하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지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광명에 이제 오시겠다고 먼저 자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당에. 그죠? 예. 그러면 광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공약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발언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하산 얘기를 하셨나요? 그죠? 네, 낙하산은 이제 어떤 특혜를 줘서 그러니까 뭔가 좋은 자리를 제공을 하는 것을 보통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에게 이 자리를 그냥 공천을 주셨으면 낙하산이라고 불러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현역 의원이랑 1대1로 경선을 하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인재를 영입해놓고 이렇게 험한 일을 시킬 수 있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당에서 저를 믿고 힘든 과업을 맡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광명에 대해서 당에서 물론 요청을 해주시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광명에 더 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분야가 보육과 교육과 복지 그런 분야이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도 교육과 복지이기 때문에 광명이라는 곳이 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노인분들도 오랫동안 살면서 나이 들어가시고 이런 복지와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제가 공약을 준비한다면 교육과 복지 부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더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까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공약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는 어디 있나요? 네? 캠프. 캠프는 양희원 의원님께서 쓰시던 선거 캠프 사무실을 네 제가 전차를 해외에서 네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당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계약서를 1단위로 써서 네,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이제 현수막도 바뀔 겁니다. 멋진 김남희 후보님의 현수막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명일보 허정규 대표인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기대 의원이 받는 감산점이 한 10%에서 30%인가요? 아니면 20%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공개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당사자께서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은 몇 프로신가요? 25%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양기대 의원이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가점? 네네 그렇죠. 네. 물어보셔요. 대답 안 하시죠? 네 지금 광명에 저희 사촌과 고모가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 우선 임시적으로 잠깐 하고 선거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집은 이제 차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모가 어디 사세요? 그것까지는 프라이버시라. 네, 광명입니다. 나와 있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이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힘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